이번 사건은 경찰의 그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경찰총장. 그 경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한 단순 폭행 사건이 그야말로 경찰 조직을 활활 불태우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승리 게이트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데요.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경찰 내부의 유착 사건을 어떻게 경찰이 주도해서 수사를 하느냐는 불씨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에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범죄와 불법을 뿌리 뽑아야 될 경찰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건은 경찰의 그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민한 상황에서 경찰을 불신할 만한 장면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는데요.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경찰들이 출입하는 출입문으로 몰래 도둑 출석을 한 겁니다. 왜 이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느냐? 시청자들께서는 저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경찰의 강력 사건을 발생했을 때 네. 신상 정보를 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죠. 네. 경찰에서 강력 사건이고 제보물이라든가 국민들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가서 경찰서에서 이 신상 정보로 가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인물, 이른바 공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지금 왜 특혜 의혹까지 나오냐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취재진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경찰만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까지 열어준 건 잘못 아니냐. 심지어 경찰 출입증을 가지고 이렇게 출입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전용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일찍 나서거나 네. 아니면 기자들이 오더라도 기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기자들 모르는 기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덜컥 사진 찍어서 내보낼 수도 없고 네. 본인이 마스크를 쓸 수도 있고 모자를 눌렀을 수도 있고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갈 수가 있지만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피할 것까지 마련해 줄 필요까지 없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것도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는 유모 씨를 좀 상당히 주목하고 싶은데 네. 보통 연예인들이 사실은 음악 활동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실제로 네. 사업적인 면에서는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모 씨 같은 경우는 전문 사업가예요. 네. 그리고 이 멤버들 중에서는 최연장자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기업도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은 유모 씨가 한 것이고 네. 승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면에서 좀 얼굴을 알리고 유명세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이용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 사건의 버닝썬을 비롯해 전체 사건의 큰 그림은 어떤 면에서 유모 씨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아하.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승리나 이런 것, 이 연예인들을 어떤 면에서 좀 전면에 내세우고 이용하고 어떤 홍보를 이용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전모로 아는 거는 저는 유모 씨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경찰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이 유모 씨에 대한 수사를 정말 제대로 해야지만이 이 사건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평론가님, 자, 보니까 승리야말로 어떤 얼굴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유모 씨라는 사람이 사업이라든가 인맥관계라든가 심지어는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재벌들과도 친분이 많아서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로 주물럭거렸을 인물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면 유리홀딩스라는 회사의 이름의 앞글자 유가 저 유모 씨의 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승리 씨와의 경제 공동체를 이뤘음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국내 전문 투자 컨설팅 기업의 베트남 지사장을 역임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베트남이나 동남아 등지의 재벌들과 굉장히 많은 관계를 가졌고 아하.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본인의 신분을 잘 노출하진 않았지만 동남아의 재벌들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데 그 수준이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요. 그냥 선물로 한 30억 하는 아파트를 떡떡 줄 수 있는 아하. 그 정도의 상상이 가지 않는 거부들의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고 선물로 30억 아파트를 주는 재벌들이라고. 저는 어떤 사람들인지 상상도 잘 안 가는데요. 승리 씨가 이 문제의 클럽인 버닝썬에 투자를 유치한 대만의 이른바 린사모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이 유 씨와의 인맥을 통해서 소개받은 것이 아니냐 아하. 이런 의심이 있는 만큼
그저 한 사람의 금융인 출신이 아니라 동남아 재벌들의 자금을 바탕으로 국내 이제 경찰총장이 누구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고위직들과의 이 연락까지 알선한 아하. 핵심적인 브로커로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바로 유모 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승리 게이트의 핵심은 결국 승리와 정준영 씨 등 이 대화방의 그 일당들이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동안에도 그 범죄를 눈 감아준 뒷배가 있었느냐라는 점입니다. 자, 의문의 인물이죠. 경찰총장. 이른바 경찰총장을 밝히지 않으면 승리 게이트는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경찰총장. 그 경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말씀하신 카톡방 내용에 있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여기 서주시죠. 아니 여기 서주세요. 아니 왜냐면 이게 아니 여기 안 쓰시면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경찰총장이 누구인지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경찰총장이니까? 집요하게 물어보는데도 그 부분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찰총장이라는 말은 원래 없고요. 그 대화방에서 저들이 저렇게 표현을 한 건데 경찰총장이었다가 그래서 경찰청장인가 했다가 지금 경찰총경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당 인물로 의심이 받는 모 총경이 지금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요? 네. 예. 그런데 이 총경이라고 하면 4급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방의 청찰만 해도 치안 정갑으로 1급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방청장 1급에서 지금 핵심 대상자가 4급으로 직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네. 경찰과 대면해보거나 소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의아하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경찰이 자신을 소개할 때 직급으로 잘 소개 안 합니다. 그렇죠. 나 누구 총경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총경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거의 듣지 못하는 아주 전문적인 경찰들만의 직함이거든요. 대부분 직함으로 소개해요. 그렇죠. 어디 강남 서장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서울청 과장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네. 내가 총경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경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급을 낮춰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네. 내지는 이 총경은 그 위에 고위직들, 지방청장이나 경찰청장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냐. 네. 이 의혹에 대해서도 좀 더 치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경찰청장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치안총감이라고 해서 차관급입니다. 이 무궁화 다발, 꽃 다발이 4개가 붙어있는 경찰의 최고 직급이죠. 그래서 경찰총장이라고 했던 그 직함이 죄송합니다. 혹시 경찰청장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경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유모 씨가 총경급이다. 그러면 벌써 뚝 떨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경찰서장이 이른바 총경 계급이잖아요. 네. 저는 이 황수르 앵커의 추론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찰총경이라는 잊지 않은 직함이 나오게 된 배경이 네. 누군가가 이제 뒷배가 있다, 내가 가까운 경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좀 높은 직급을 얘기했을 텐데 네. 그걸 들은 그 정준영 씨나 승리 씨는 경찰 직급에 대해서 잘 모르니 그렇죠. 굉장히 높은 사람, 뭐 경찰청장, 검찰총장 이 두 개를 믹스해서 네. 아마 이제 문자로 쓰다 보니까 아하. 부정확한 이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실제로 이번에 보면 버닝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사건을 무마한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이 강남 경찰서에서 이 경찰로 재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직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청장과 직거래를 할 만큼의 어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닌 걸로 봤을 때는 네. 실무선에서 뭔가 사건을 무마해줄 사람을 알고 있는 네. 브로커가 접촉할 만한 이 사람으로 보면 이 총경의 직급도 해당할 수 있다. 아하. 이런 합리적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밝힌 대로 총경급이 맞다라고 한다면 경찰서장 정도 되는 거잖아요. 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연예인이 저질렀던 음주운전을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관할에 따라 좀 달라요. 예를 들어 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한 25개 경찰서가 있거든요. 네. 거기 다 이제 총경급들이 이제 서장인데 다른 지역에 일어난 사건을 봐주기는 힘듭니다. 아하. 예를 들어 강남 경찰서나 뭐 이렇게 그 지역에서 나면 사실은 서장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건을 예를 들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왜냐하면 또 다 경쟁자입니다. 그렇죠. 또 승진을 위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네. 자칫 책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태원에서 당시에 이제 최종원 씨가 이 사건이 음주 단속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알려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공개하지 않고 그냥 다 무마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추정은 뭐냐면
이 일선 경찰서장보다 그 위에 있는 직급. 네. 예를 들어서 뭐 좀 이걸 전체를 서울시를 관장할 수 있는 자리. 네. 이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을지 않을까? 아하.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제 뭐 지금 참고인 조사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유모 씨가 그 사람을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네. 단순히 경찰서장에 좀 더 이상되는 직급에 아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서울시 내 전체의 어떤 사건들. 예를 들어서 네. 왜냐하면 이런 기획사 이런 걸 하면 단순히 그 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네. 좀 더 큰 사건들을 좀 무마해 줄 수 있는 그 라인을 사실 찾게 마련이거든요. 네. 아마 그거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제보했던 그 변호사가 라디오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혹시 경찰서장 정도 되는 직급이냐 그랬더니 서장보다 훨씬 윗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오늘 경찰에서 밝힌 건 그냥 딱 서장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의문이 가시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저 수사를 얼마나 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경찰청장 출신은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경찰청장 출신들과 이 승리나 정준영 씨 또는 유모 씨와의 어떤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금전 거래라든지 이런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네. 이 경찰청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만이 경찰청장이 혐의를 벗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다는 것이 이 경찰로서는 상당한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닙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그 대화방에서는 총장이 우리를 봐준다. 그리고 또 경찰총장은 총경급 인사다. 그랬는데 언급됐던 사람들은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분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네. 경찰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경찰 측에서 전직 의원, 현직 의원을 통해서 그야말로 정말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장이 거론이 되는 순간 경찰 전체가 거론되는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것보다도 더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 약간 좀 뭐 격앙된 분위기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나마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총경급에서 차라리 낫겠어요. 차라리 낫겠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은 네. 너무나 큰 충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윗급으로 올라간다면? 올라가면 너무나 그렇기도 하고 또 이런 가능성도 있죠. 그때 당시에 총경이었고 지금 뭐 승진을 했거나 이랬을 수도 있고 네. 그때 당시보다 지금의 지위가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총장이라고 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짐작하기는 좀 많이 좀 이른 면이 있어요. 네. 저는 아까 이현종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용산경찰서 관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도를 막으려면 최소한 용산 서장급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강남 서장이 전화를 하거나 서울청의 똑같은 과장 계급인 경찰청 과장이 전화를 해서 똑같은 총경 계급이 용산 서장에게 나 아는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 났다던데 사회부에 항상 기자들이 그렇죠. 소진해 있습니다. 밤새 24시간. 그 기자들한테 소식 안 나가게끔 관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경찰 내부의 권력 구조상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이 최종훈 씨의 음주 사건을 무마해준 사람은 첫 번째 그럼 용산 관할구인 용산 서장이거나 아니면 용산 서장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더 윗선이거나 이상의 직급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죠. 네. 이게 경찰에 대한 불신, 신뢰가 얼마나 떨어져 있길래 경찰이 이렇게 밝혔는데도 저것도 꼬리 자르게 하려고 낮은 직급을 부른 건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계속 솟아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음주 사고의 경우는요. 네. 그게 음주 단속을 하면 그게 바로 이 서울 시경에 바로 그렇죠. 입력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뺀다는 것은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거기에 누가 개입이 됐는지는 이 경찰이 정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대목입니다. 네. 자, 경찰 유착 비리를 어떻게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불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경찰총장을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공개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수사의 기본 틀을 깼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기본의 틀을 깬다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지난번 우리가 드루킹 사건 때 한번 네. 기억을 되짚어 보시죠. 그때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울경찰청에서 그 수사를 하는 거 보면 계속 김경수 지사의 휴대폰도 압수도 하지 않고 그랬죠. 뭐 그러다가 결국 이제 특검에 넘어갔더니 특검이나 얼마 만에 다 이제 수사의 내용이 밝혀졌어요. 네. 자, 그런 걸 보면 이제 경찰의 어떤 수사력이나 이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하. 실제로 이제 그 민간용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가서 이런 걸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사실 경찰 내부에서는 좀 단속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신호를 준 시간적인 것이다. 여유를 준 것이죠. 아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경찰청장이 어떤 면에서 이게 굉장히 신속한 수사가 중요합니다. 네. 그 내부 정보의 관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찰 내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정보가 좀 공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게 역시 경찰의 수사력이 왜 이렇게 네. 빨리빨리 좀 하지 못하고 네. 또 어떤 면에서 엄정하게 하지 못하는가 네. 이런 또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좀 이렇게 손을 쓰더라도 좀 이렇게 수가 읽히지 않게 은밀하게 한다면 모를까. 뭐 하나하나 하는 게 그냥 언론사 기자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황당한 이런 조치들이 좀 눈에 띄어요. 양지열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부분들이 경찰에서도 조금 이것저것 눈치 보는 것도 많고 네. 가장 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시작, 수사의 전개가 경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그렇죠. 부분. 두 번째는 한 번 이미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 고민하는 지점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어디까지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드러낼 것인가. 네. 지금 뭐 이 스마트폰 복구 과정에서 이 경찰이 오히려 요청을 해서 그거를 뭐 막았다, 없는 네. 걸로 해달라고 했다 이런 의혹들 같은 경우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과감 없이 드러내지 않는 한 오히려 못 살아난다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경찰이 과연 경찰에 대한 수사를 얼마만큼 솔직하게 도려내고 드러낼지 지켜보겠습니다.